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전체 1위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 댓글을 보니까 순매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5천억을 매수를 하고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매수가 2천억이 되는 겁니다. 자, 순매수라는 말 자체가 파는 것보다 산 게 더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5천억을 매수하고 7천억을 매도했으면 2천억 순매도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 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산 사람이 더 많으면 순매수가 되는 거고 판 사람이 많으면 순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금액이 클수록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잘 나갔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요즘에 하락세가 굉장히 무섭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살짝 오르거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비대면, 언택트, 바이오주 이런 것들에서 IT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주가가 54,700원이었는데요. 정말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 견디고 팔고 나가신 분들 꽤 될 거예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럴 때 수량을 더 모으는 게 맞는 건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죠.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혼자만 바보 된 것 같고 종목을 잘못 고른 것 같고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중간쯤에 있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의 매수량을 얘기하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매도량을 얘기합니다. 딱 봐도 빨간색 그래프가 훨씬 더 많아 보이죠? 자, 이것은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외국인의 비율을 보니까 55.48%로 전보다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55%대가 깨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네요. 최근 한 달 정도의 세부 흐름을 보면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역시 순매매량을 보면 빨간색이 더 많죠. 자, 이것은 순매수를 얘기하고요. 파란색은 순매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일 빼고는 전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량도 상당하죠. 7월 21일 같은 경우는 56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7월 15일도 54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주 이상을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돌아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최근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큰 악재가 딱히 있지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주나 테마주처럼 막 유행을 타서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런 주식이 애초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아마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요즘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잖아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하자마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갔던 네이버와 카카오, 자, 언택트 관련주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식이든지 조정 없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은 반드시 상승하면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 제끼고 있어요. 네이버는 5천억 이상을 순매도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2,7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1,700억, 카카오 1,6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주식들이 뭐 하락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란 얘기죠. 카카오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거의 극과 극입니다. 7월 7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매수세가 확실히 강했었는데 7월 7일 이후로는 거의 매도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20만 주 이상을 순매도를 했네요. 네이버는 더 심각합니다. 매수 물량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전부 다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네이버를 많이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적어도 20년 이상의 그래프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횡보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아마존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존의 현재 주가는 3,138달러입니다. 거의 400만 원 가까이 하는 주식인데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한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2014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가장 핫한 아마존조차도 지루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 급락 시기도 여러 번 있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는 더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등락폭이 있고 횡보기간이 있고 버티기 힘든 그런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횡보기간이 길었고요. 심지어 그 기업은 망한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사실 테슬라도 상장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투자자로부터 욕도 엄청 먹고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을 예를 들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을 장기 투자했는데 와 진짜 징그럽게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고 아마존을 떠난 사람은 최근의 폭등장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은 한 2012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10년, 20년 버티면 떼돈 번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도 재미 못 보다가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아마존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팔지 않고 계속 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매수를 해온 사람과 2014년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전자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쌀 때 계속 사왔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그 주식이 폭등했다고 가정할 때 그 지루한 시간만큼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보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기분상으로는 자기가 훨씬 더 주식을 잘하고 큰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때마다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렇게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일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삼성전자도 아마존처럼 나중에 폭등할 거니까 무조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아마존처럼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급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수량을 지키면서 들고 갈 뿐입니다.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투자 방식이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저처럼 삼성전자가 지루하면 수량을 유지하되 추가 매수를 미국 주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게 나는 더 좋다, 수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 좋긴 개뿔이 좋냐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폭등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횡보할 때 모아놨던 수량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겁니다. 솔직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폭락을 할지 폭등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지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상향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